시작합시다. 자, 드디어 이제 우리 다항함수의 미적분 호흡길대로 가자. 마지막 단원이다. 자, 첫 번째 우리 해야 될 내용이 정적분과 넓이를 할 거고요. 두 번째가 속도와 가속도를 할 겁니다. 자, 세 번째가 이제부터 여러 가지 넓이 공식. 이렇게 총 세 가지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자, 첫 번째, 두 번째 내용은 지금 말 그대로 쌤은 교과서적인 표현을 그대로 쓸 거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럼 첫 번째입니다. 정적분과 자, 정적분과 넓이입니다. 자, 정적분과 넓이. 자, 그러면 그 첫 번째가 x축과의 넓이다. x축. 자, x축과의 넓이입니다. 자, 어떻게 됩니까? x축이 이렇게 있다면, 자,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y는 fx가 위에 있다라고 하자. 자, 그랬을 때 x는 a, 와 x는 b, 그리고 x축과 둘러싸인 넓이, 이 녀석을 s라 한다면, 자, 지금부터 이 s는 어떻게 표현할 겁니까? 라고 넓이는 누구랑 같다고? 인테그랄에서부터 a에서부터 b까지 fx dx, 즉 얼마? a에서부터 b까지 정적분 값이랑 넓이랑 같다라고 표현하면 되겠다. 자, 지금은 이건 그냥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걸 정확하게 알려면 구분구적을 알아야 돼. 그래서 뭐 이런 표현을 쓰면 된다. 이 길이들을 다 더해갔기 때문에 함수값을 다 재어나갔기 때문에 이 녀석 뭐가 되더라? 넓이랑 같아지더라. 이렇게 이제 그냥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첫 번째 x축과 위쪽에 있을 때다. 자, 두 번째다. 두 번째는 어느 축, x축보다 어느 쪽에 있을 때? 아래쪽에 있을 때입니다. 이렇게 녀석이 y는 gx라고 한번 해보자. 자, 그럼 이 녀석이 x축이 x보다 아래쪽, 그리고 어디서부터? a에서부터 어디까지? b까지입니다. 괜찮나요? 자, 이 녀석과 둘러싸인 넓이를 s라고 했을 때 우리 아까 이런 표현을 쌤이 썼다. 넓이는 결국은 뭐를 이용하는 거라고? 함수값, 즉 길이를 다 더해서 우리는 넓이를 만들었다 했다. 자, 그럼 함수값인데 이 녀석은 x축보다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길이는 곧 함수값에다가 뭐를 붙여야 되는 거지? 마이너스를 붙여야 된다. 즉 절대값이 돼야 된다는 말이다. 맞습니까? 자, 그 말은 정적분은 함수값을 다 모아왔는 건데 넓이는 이 함수값들이 다 음수기 때문에 뭘로 바꿔야 돼? 양수로 바꿔야 돼. 그래서 넓이 s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라고 하면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저 함수를 정적분을 할 건데요. 정적분에다가 뭐를 붙여야 된다고? 마이너스를 붙였는 것이 우리는 뭐라 부르면 된다? 넓이다 라고 하면 되겠다. 즉, 이 녀석 넓이가 s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적분을 하는 값은 마이너스 s가 등장한다라는 말이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럼 넓이와 정적분과의 넓이, 그 첫 번째가 x축과의 넓이입니다. 그러면 x축보다 위쪽에 있다면 결국은 뭐를 의미하면 될까? 정적분이랑 넓이랑 같다라고 하면 되겠네. 뭐라고? 이 말의 의미는 결국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정적분과 넓이는 뭐하구나? 같구나. x축보다 위쪽에 있으면 정적분이랑 넓이랑 같구나. 자, x축보다 아래쪽에 있다면 무엇을 의미하면 될까? 정적분에다가 뽕값에다가 뭐를 친 게 마이너스 친 값이 뭐랑 같구나? 넓이랑 같구나. 이렇게 두면 되겠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러면 첫 번째 x축과의 넓이였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두 곡선으로 이루어진 면적입니다. 곡선으로 둘러싸인 넓이, 이렇게 두면 되겠다. 자, 두 곡선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렇게 쓰면 되겠다. 위에 있는 식을 y는 fx, 자, 밑에 있는 이런 식을 얼마? y는 gx라고 하자.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그리고 x는 a, x는 b,
예를 들었을 때, 자, 이 둘러싸인 이 면적 S는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하면은, 이 녀석은 일단은, 자, 인테그랄 어디서부터, A에서부터 어디까, S, 면적 S는 얼마, A에서부터 어디까지? B까지 fx라는 함수에서 누구를 빼면 된다고? gx를 뺀 함수의 정적분을 하시면 됩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라고 하면은, 얘들아, 뭐, 예를 들어서 이만큼 있고, 이만큼 있어요. 자, 그럼 이런 녀석의 면적을 구하고 싶으면, 이만큼 면적에서, 이만큼의 면적을 드러내면 되는 거지. 즉, 이 함수 값에서 이 함수 값을 뭐 하면 되는 거야? 빼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나? 자, 그러면은, 첫 번째, 두 곡선과 둘러싸인 넓이는, 위의 식에서 아래식 뺀 것을 뭐 해주면 돼? 정적분을 하면 되겠네. 괜찮나요? 자, 그러면은 두 번째다. 두 번째는 그러면 두 곡선이 저렇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번에는 이런 식을 우리는 y는 fx라고 한다면, 자, 이 아래 있는 식, 이런 식을 y는 gx라고 하자. 자, 잠깐만.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넓이가 총 두 개가 나온다. 누구냐면, 이 녀석을 얼마? S1, 이 녀석을 얼마? S2라고 한다면, 이 값을 나는 알파, 이 값을 얼마? 베타, 이 값을 뭐? 감마라고 두자. 자, 그래프의 교점, 알파, 베타, 감마는 무엇을 찾으면 되는 거지? fx 이꼴 gx라는 연립방정식의 해를 찾으면 된다. 자, 첫 번째 알파, 베타, 감마의 의미는 fx 이꼴 누구? gx의 방정식의 해가 x는 누가 된다고? 알파, 베타, 감마가 되겠다. 여기까지 괜찮나? 자, 그럼 첫 번째 S1을 구하고 싶어요. 저는 S1은요. 아까 전에 이렇게 했다. 두 곡선이 둘러싸인 넓이는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뭐 하면 된다 했지? 빼면 된다 했다. 자, 그러면 알파부터 베타까지네요. 인테그랄 어디서부터? 알파부터 베타까지고 위의 식은 흰색 선, 즉 얼마? fx고요. 아래 식은 초록색 선 얼마? gx가 되겠네. 그래서 fx에서 gx를 뺀 식을 우리는 뭘 하시면 됩니까? 정적분을 하시면 됩니다. 괜찮나요? 자, S2입니다. S2는 어떻게 될까요? 라고 하면 S2는 초록색 식이다. 그래서 위에 있는 식 인테그랄 어디서부터? 베타부터 감마까지를 정적분을 할 건데요. 어디서부터? 초록색 식인 얼마? gx에서 아래에 있는 식 fx를 뺀 식을 뭐 하시면 됩니까? 정적분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진짜. 자, 그래서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넓이다.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넓이는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라고 하면은,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빼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뭐였지? x축과의 넓이는 뭐라고 하지? x축보다 위쪽에 있으면 정적분 값이 넓이랑 같고요. 아래쪽에 있으면 정적분에다가 뭐를 붙인 게? 마이너스를 붙인 게 넓이랑 같아요. 자, 그럼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넓이에서 x축은요, 어떻게 됩니까? 이 녀석은 x축과 반드시 뭐 하다고? x축과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x축과 무관하다. 이렇게 두면 되겠다. 괜찮나? 자, 두 곡선은 고민할 거 없어요. 그냥 위의 식에서 아래 식 뭐 하시면 됩니까? 뺀 식을 정적분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자, 이 녀석을 우리는 이제 뭐라 불렀다? 정적분이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자, 정적분.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넓이. 정적분과 넓이다라고 하면 되겠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속도, 가속도다. 자,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가 속도, 가속도다. 자, 우리 미분에서 배웠듯이 위치를 뭘 하게 되면, 속도가 위치를 미분하게 된 게라. 자,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다. 첫 번째, 선생님 이야기했지만, 함수의 변수는 다 뭘로 표현할 거라고? 뭘로 표현할 거라? 그렇지. 변수는 지금부터 다 뭘로? 시간으로 표현을 할 거예요. 위치도 시간으로 표현할 거고, 속도도 시간으로 표현할 거고, 가속도도 시간으로 표현할 거야. 자, 그러면은 시작하자. 자, 우리 배웠는 앞에 미분에서의 배경 지식이다. 위치를 미분하게 되면 누가 된다 했지? 좋습니다. 속도고요. 속도를 미분하게 되면 누가 된다 했지? 가속도다. 자, 그럼 위치를 미분하게 되면 속도를 미분하게 되면 가속도라는 배경 지식이 있다. 왜? 우리 미분에서 배우고 왔으니까. 맞니? 자, 근데 미분과 적분은 서로 뭔 연산이라 했지? 역연산이라 했다. 좋습니다. 그럼 가속도를 미분하게 되면 뭐가 될까? 가속도를 적분하게 되면 뭐가 될까?
속도가 될 거고 속도를 적분하게 되면 위치의 식이 나올 거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근데 이 녀석을 우리는 그냥 부정적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적분을 할 거야. 자, 정적분을 할 거면 빨리 자리에 앉아. 자, 정적분을 하게 될 거면 자, 어떠한 값들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을 한다. 맞니? 자, 그럼 이제 한번 보자. 자, 첫 번째 위치란 식을 나는 이렇게 표현할게요. x라는 식을 나는 ft라고 표현을 할게. 괜찮나? 자, 그럼 위치를 미분하는 게 우리는 속도입니다. 그래서 얼마? 누구냐? vt. 이 녀석을 우린 지금부터 얼마? f't라고 하면 되겠네. 자, 그럼 나는 지금부터 이 속도를 뭘 할 거라고? 적분을 할 거야. 속도를 적분하면 이제 위치식이 될 건데, 자, 요 위치를 난 지금부터 무슨 분을 할 거라고? 정적분을 할 거야. 자, 그러면 이제 표현 한번 해보자, 얘들아. 자, 내가 지금 원래 있던 처음 위치가 0에 있었어. 0에 있는데 너희들의 방향이 이쪽 오른쪽이가? 이쪽이 오른쪽이지? 자, 이쪽 오른쪽이지? 오른쪽으로 하나, 둘. 왜냐면 내 쪽이 왼쪽이니까 헷갈리잖아, 나는. 이쪽 오른쪽 맞지? 잠깐만 봐라. 내가 여기 있는데 오른쪽으로 하나, 둘 칸 갔다가 뒤로 한 칸을 왔어요. 자, 그럼 난 처음에 0에 있었어. 나 지금 위치 어디에 있는 거지? 1에 있는 거야. 자, 현재 위치 1이야. 그럼 위치의 변화량은 얼마일까? 원래는 0에 있던데 1에 왔기 때문에 플러스 1이야. 그럼 내가 움직인 이동 거리는 얼마야? 이동 거리는 3인 거지. 왜? 두 칸 왔다가 한 칸 또 움직였기 때문에 내가 움직인 이동 거리야. 오케이? 나는 이쪽으로 두 칸을 왔고 뒷칸 한 칸으로 왔지만 결국 나는 총 세 칸을 움직인 거야. 내가 오른쪽으로 간지 왼쪽으로 간지는 모르겠고 일단 총 움직인 이동 거리는 요거 괜찮나? 자, 그럼 첫 번째다 뭐냐면 위치, 그리고 위치의 변화량, 그리고 이동 거리. 자, 이 세 개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자, 그럼 다시 한 번 더 보자. 요번에는 내가 지금 있는 위치가 마이너스 1이라는 위치에 있어요. 요거 괜찮지? 자, 똑같이 한다. 하나, 둘, 세 칸 왔다가 뒤로 한 칸을 왔어, 내가. 자, 그럼 다시 물어보자. 내가 처음에는 마이너스 1에 있었다, 맞지? 자, 세 칸 왔다가 뒤로 한 칸 왔어. 자, 그럼 나는 위치에, 지금 있는 위치는 얼마야? 1이라는 위치에 있다. 여기까지 괜찮지? 그럼 난 위치의 변화량은 얼마일까? 플러스 2야. 원래 마이너스 1에 있던 친구가 1로 왔기 때문에 위치의 변화량은 플러스 2가 된 거다. 그리고 지금 있는 위치는 1이야. 여기까지 괜찮나? 자, 그리고 다시 하나 더 마지막. 내가 움직인 이동 거리는 얼마야? 4. 왜 이쪽으로 3칸 가고 뒤쪽으로 한 칸 왔기 때문에 내가 움직인 거리는 결국은 총 4칸을 움직인 거야. 이 한 칸이 앞으로 간지 뒤로 간지 그 차이일 뿐인 거지. 여기까지 괜찮나? 자, 그럼 이제 이 네 가지, 금방 했던 세 가지를 한번 구분을 한번 해보자. 자, 위치의 변화량은 말 그대로 마지막 있던 위치, 총 내가 위치가 어떻게 변했는지만 보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3칸 갔기 때문에 플러스 3인데 왼쪽으로 한 칸 왔기 때문에 마이너스 1. 그래서 총 위치의 변화량은 플러스 2가 된 거네.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그럼 현재 있는 위치는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은 처음 위치에다가 위치의 변화량을 더해주면 돼. 아까 전에 얘기했죠. 마이너스 1이 있었고 내가 위치의 변화량이 플러스 2였기 때문에 마지막 위치가 1이 된 거네. 여기까지 괜찮나? 자, 마지막 또 이동 거리는 내가 오른쪽으로 가든 왼쪽으로 가든 다 무슨 취급해주면 돼? 플러스를 해주면 돼. 여기까지 괜찮나? 자, 그 말은 즉슨 다른 말로 하고 이동 거리는 다 마이너스를 하든 음수 쪽으로 하든 양수 쪽으로 하든 무조건 다 플러스야. 여기까지 괜찮지? 자, 이 세 가지를 지금 이제 구분해서 이야기를 한다. 자, 속도입니다. 속도를 죄송합니다. 속도를 적분하게 되면 지금부터 위치인데 어떤 시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다. 자,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해보자. 자, 본인 차에 속도가 있어. 난 지금 속도 60으로 달릴 거야. 자, 근데 1시부터 2시까지 밟았어. 그러면 난 총 얼마 움직인 거지? 60km 움직인 거지. 시속 60으로 1시간부터 2시까지, 1시부터 2시까지 달렸으니까.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그 말은 즉 다른 말로 바꾸자. 속도를 지금부터 적분하게 되면 위치의 변화량이 된다. 여기까지 괜찮나? 자, 그러면 간다. 위치의 변화량입니다. 첫 번째요. 자, 위치의 변화량. 위치의 변화량은 얼마? 0부터 어디까지? t까지. 얼마? vt. t까지. a까지. 얼마? vt, dt. 자, 이 녀석을 지금부터 우리는 뭐? 0초부터 어디까지? a초까지. 초라고 하면 되네. 0부터 어디? t가 언제까지? a까지의 위치의 변화량이라고 하면 되겠네.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위치의 변화량은 왜? 백도 온 것도 뭘로 해야 되는 거지? 음수로 해야 돼.
자, 양의 방향 그대로, 음의 방향 무슨 방향 그대로, 음의 방향 그대로.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처음 위치를 x0라고 하면 마지막 위치는 어떻게 표현되냐 하면 처음 위치에다가 얼마 0부터 a까지 vt dt 정적분을 더해 주신, 즉 위치의 변화량을 더해 주면 그때는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마지막 위치라고 하면 되겠네. 그러니까 처음 위치에서 위치의 변화량을 더했는 그 녀석이 우리는 뭐라고? 마지막 위치다라고 하면 되겠다. 괜찮지? 자, 그리고 속도는 얘들아 속력과 차이점이 뭐라 했지? 방향이 존재한다 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봤을 때 어차피 수트에서는 상하 아니면 좌우 운동밖에 안 할 거야. 자,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 너희들은 양의 방향이기 때문에 속도 값은 당연히 무슨 수가 될까? 양수가 될 거야. 하지만은 백도 돌아서 뒤로 오게 되면 속도는 뭐가 된다고? 음수가 될 거야.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그러면은 우리 위치의 변화량에서 한번 보자. 백으로 오게 되면 음수야. 맞지? 양으로 그대로 가게 되면 양수야. 자, 그럼 속도식이 있는데 어떠한 속도식이 간단하게 속도식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자. 자, 그러면 이쪽에서는 정적분을 하면 양수지. 근데 이쪽에서는 정적분을 하게 되면 무슨 수야? 음수야. 음수란 말은 난 지금 백을 하고 있다라는 말인 거잖아.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근데 우리가 이동 거리는 이 백도 다시 뭘로 바꿔야 되는 거지? 양수로 바꿔야 돼. 여기까지 괜찮나? 자, 그래서 이동 거리입니다. 세 번째 이동 거리는 인테그랄 0부터 a까지의 누구를 적분할 거냐면 속도의 절대값을 뭐 해주시면 됩니까? 적분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나?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동 거리는 속도의 절대값, 즉 얼마? 속력을 정적분하면 되는데, 자, 이것을 우리는 어차피 위치는 처음 위치에다가 위치의 변화량을 더해주면 된다. 맞니? 자, 그럼 이거 두 개만 이제 정확하게 구분을 짓자. 자, 뭐냐면 첫 번째. 자, 위치의 변화량이다. 위치의 변화량은 지금부터 뭐를 구하는 거냐면 정적분입니다. 누구의 정적분? 속도의 정적분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두 번째가 이동 거리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절대값 vt였다. 맞니? 즉 다른 말로 바꾸면 이 녀석은 뭐를 구하면 돼? 넓이를 구하시면 됩니다. 누구를? 속도를 뭐 하시면 돼? 넓이를 구하면 돼. 왜? 음수도 다 뭘로 바꿨기 때문에? 양수도 바꿨기 때문에. 그래서 속도가 속도에서는 정확하게 두 개만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으면 된다. 뭐냐면은 이 녀석이 위치의 변화량을 내한테 묻는 것인지 아니면 이동 거리를 묻는 것인지. 위치의 변화량이다. 그냥 뭐 하시면 돼? 그냥 정적분 하면 돼. 근데 이동 거리를 물었다라고 하면은 그 그래프에 뭐를 구하면 된다고? 넓이를 구하면 돼. 우리 아까 넓이는 어떻게 구했나요? 아까 전에 두 개 배웠잖아. 뭐라고? X축과의 관계 또는 두 곡선의 넓이. 두 곡선이 둘러싸인 넓이. 자, X축보다 위쪽에 있으면 그냥 정적분 그대로 구하시면 됩니다. X축보다 아래쪽에 있으면 뭐 하면 된다고?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면 돼. 맞니? 두 곡선이 둘러싸인 넓이는 뭐라고? 위의 식에서 아래식 뭐 해주면 돼? 빼주면 돼. 괜찮나요? 자, 그래서 속도, 가속도에서 이제 두 가지 정확하게 꼭 적어야 될 게 위치의 변화량 그리고 이동 거리입니다. 위치의 변화량은 뭐를 하는 거라고? 정적분. 그리고 이동 거리는 뭐라고? 넓이. 괜찮습니까? 자, 여기까지가 이제 교과서적인 내용입니다. 도구나 카우나 역전을 했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다. 자, 지금부터 놓지 마. 정신줄, 지금 정신 살 올라간다. 정신 단디 차리라.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인데 여러 가지 넓이 공식이다. 세 번째다. 자, 여러 가지 넓이 공식입니다. 얘들아, 일단은 생각 한번 해보자. 지금부터 우리가 정적분을 해야 돼. 넓이 구하려면 정적분 해야 될 거 아니야. 공면에 대한 넓이 구할 수 있냐?
못 구하잖아. 그럼 정적분을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2차식 이상, 2차 이상식을 지금부터 정적분을 해야 돼. 얘들아, 적분해봐서 알지만 계산식이 조금 많다. 복잡하고 계산도 조금 많고. 그래서 이제 몇 가지의 특수한 녀석들은 지금부터 우리가 공식을 통해서 그냥 기본적으로 구하게 될 거야. 근데 이 모든 것들은 지금 그래프를 해석하고 이때까지 여러분들이 그래프가 어떤 상황인지를 쭉 내하고 잘 했다면은, 그러면 이제, 이 상황이 이제 적분에서는 이렇게 적용이 되는구나, 라는 것만 이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그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2차 곡선의 면적이다. 무슨 곡선? 2차 곡선입니다. 자, 이렇게 둡시다. y는, fx라고 하죠. fx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당연히 a는 뭐가 아니어야 돼? 0이 아니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2차 곡선에 대한 면적입니다. 자, x축과의 면적이다. 자, 이 녀석을 알파, 이 녀석을 베타라고 하자. 자, 이 면적을 s라고 하자. x축과 둘러싸인 면적이다. 자, 이 녀석은 어떻게 됩니까? 일단 결과 적고 증명을 하나는 해주고 나머지는 그냥 다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똑같이 증명을 하는 거라서. 자, 그러면은 s는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하면 s는 얼마냐? 6분의 절대값 a 그리고 얼마?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몇 제곱? 세제곱이다 라고 두면 되겠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2차 곡선 y는 fx, 1차 곡선 y는 gx, y는 그냥 mx 플러스 n 이렇게. 자, 2차 곡선과 직선과 둘러싸인 넓이입니다. 이 녀석 넓이를 s라고 했을 때, 자, 이 녀석 s는 어떻게 되나요? 얘도 똑같다. 6분의 얼마? 절대값 a 그리고 이 교점을 알파, 이 교점을 뭐? 베타라고 둔다면 얼마?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몇 제곱? 세제곱입니다. 자, 알파 베타는 어떻게 구하면 되지? 그래프의 교점 뭐라고?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면 되겠네. 괜찮나요? 자, 세 번째 봅시다. 세 번째. 세 번째는 두 2차 곡선입니다. 이 녀석이 fx. 자, 그 두 2차 곡선, 이 녀석을 뭐? gx라고 하자. 자, 이 녀석은 ax의 제곱 플러스 샬라발라. 너는 a 프라임 x의 제곱 플러스 샬라발라. 자, 그랬을 때 이 녀석의 넓이입니다. 넓이를 s를 한다면 넓이 s는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하면 6분의 절대값 두 이차한 개수의 차다. a 마이너스 a 프라임 그리고 뒤에 건 똑같습니다.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입니다. 자, 네 번째다. 네 번째. 자, 밑으로 날릴까? 밑으로 합시다. 자, 이렇게 있고 2차 곡선이 이렇게 있을 때 넓이다. 축.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이 포물선으로 둘러싼 넓이와 나머지 이 넓이다. 그러니까 이 직사각형에서 넓이 비율이 총 몇 대 몇이냐면 2대 1이라는 비율 관계를 가질 거다. 즉 다른 말로 보면 이 직사각형과 이 포물선의 넓이 비율이 몇 대 몇이라고? 2대 1이다. 꼭지점까지 다 포함해서 나 옆에 찔끔 이러면 안 돼. 자, 그러면 이 네 가지 중에 첫 번째가 증명하면 나머지 다 똑같다. 자, 그럼 첫 번째를 한번 증명해 봅시다. 자, 증명합시다. 첫 번째 증명할 거야. 뭐 식은 제일 심플하게 만들면 되지. 어디를 갈 거야? 난 0부터 갈 거야. 그리고 넌 적당히 알파라고 할게. 그럼 난 지금 어떤 상황이 되면 되는 거야? 6분의 절대값 a에 알파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 되는지만 확인하면 되는 거잖아. 자, 어차피 평행 이동이니까. 자, 그럼 이렇게 두고 이 녀석을 y는 얼마예요? 최고차 개수 a 그리고 x 그리고 x 마이너스 알파다. 이렇게 두면 되겠다.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럼 이제 이 녀석의 넓이를 구한다. 넓이는 어떻게 구하나요? 라고 하면은 인테그랄 어디서부터 0부터 어디까지? 알파까지고 뭐 붙이고 마이너스 붙이고 정적분 하시면 되겠네요. 어디에서? 이 식을요. 그러면 누구식? ax의 a를 앞으로 빼낼까? a를 앞으로 빼내고 x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 x dx입니다. 괜찮나요? 자, 그럼 이 녀석을 우린 지금부터 뭐 하면 돼? 정적분 하시면 됩니다. 자, 정적분 합시다. 정적분 하니까 너는 얼마?
마이너스 A배 하시고요. 너는 얼마? 3분의 1x의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알파의 x의 제곱에 어디서부터? 0부터 알파까지다. 자, 이제 계산만 하시면 됩니다. 자, 계산합시다. 자, 알파 집어넣어, 0 집어넣으면 어차피 헛방이다. 자, 그래서 마이너스 A 곱하기 알파 집어넣으니까 3분의 알파의 세제곱 마이너스 집어넣으니까 얼마? 2분의 알파의 세제곱 이 녀석을 마이너스 A를 곱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마이너스 A배에 너는 얼마냐면 마이너스 6분의 얼마가 되는 거지? 알파의 몇 제곱? 세제곱 이렇게 쓰면 되겠다. 누가 괜찮나? 자, 그래서 너의 값은 곱하니까 6분의 얼마 A의 알파의 세제곱, 즉 알파의 세제곱은 알파 마이너스 0의 세제곱이다. 이렇게 써도 되겠다. 누가 괜찮지? 자, 그러면은 이제 왜 절대값입니까? 얘들아, 만약에 생각해보자. 이 녀석이 A가 음수였어. A가 음수였으면 이 앞에 있는 A가 음수기 때문에 요 마이너스 붙어서 양수가 되는 거지. 자, 다시 잘 생각. 마이너스 붙이면 안 되지. 자, A가 음수였어. A가 음수면 이 마이너스가 붙으면 안 되는 거지. 뭔 말인지 이해돼? 마이너스가 붙으면 안 된단 말이야. 여기까지 이해되니? 자, 그러면은 요 상황에서는 이 녀석은 뭐가 된다고? 마이너스 A가 돼야 될 거 아니야. 여기까지 괜찮나? 자, 그래서 이 녀석 값은 이차함계수를 그냥 뭘로 바꾸면 돼? 절대값 쳐서 양수로 바꿔주면 돼.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래서 면적 공식이다. 자, 그러면 얼마? 6분의 절대값 A에 얼마?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다 라고 하면 되겠네. 자, 그럼 이 녀석도 이제 똑같은 상황이 된다. 어떻게 되냐면 이 녀석을 간단하게 2알파라고 둔다면, 자, 뭐 이 녀석 증명하는 거는 똑같아. 이제 4번 증명할 건데 4번 증명할 건데 얘는 어떻게 내가 식을 지금 쓸 거냐면 이 녀석을 이만큼 해서 여기가 0이라고 여기가 내가 2알파라 할게. 자, 그럼 여기 자리가 얼마가 되냐면 알파가 되는 거거든. 자, 그럼 요 식은 어떻게 되나요? y는 최고차함계수 A배에 얼마? x 그리고 얼마? x 마이너스 2알파 이렇게 되겠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나는 이 전체 면적을 반띵을 하고 싶은 거잖아. 아니면은 뭐 전체 이만큼 할까? 자, 이거 넓이와 이거 넓이의 비율 관계가 지금 2대 1인지만 확인하면 되는 거잖아. 자, 그러면 면적 공식 먼저 쓴다. 이만큼의 면적 공식은 얼마냐면 6분의 절대값 A. 자, 어차피 양수니까는. 자, 그리고 얼마? 2알파 마이너스 0의 세제곱이니까 2알파의 몇 제곱? 세제곱이 되는겨. 여기까지 괜찮나? 자, 그리고 가로 길이가 얼마이기 때문에 2알파고 세로 길이는 언제? 알파 집어넣었을 때 꼭지점의 함수값이네. 자, 알파 집어넣자. 자, 이 녀석 대 얼마? 내가 찾고 싶은 게 가로 길이 2알파, 세로 길이는 얼마? 여기다 알파를 집어넣는데 생각. 얘들아, x축보다 아래쪽이기 때문에 좌표는 양수야, 음수야? 음수기 때문에 길이를 구하고 싶으면 뭐 붙여야 되는 거지? 마이너스 붙여야 돼. 여기까지 괜찮나? 자, 마이너스 붙인다. 그래서 마이너스 붙일 거고, 자, 그리고 알파 집어넣으니까 얼마? A 알파. 그리고 곱하기 알파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플러스로 바꾸고. 자, 어차피 A가 양수인 거 아니까는 6분의 얼마? A에 곱하기 2알파의 세제곱 대 비율이 너가 누구냐면, 어렵다. A 알파 제곱, 2A. 알파의 몇 제곱? 세제곱이 되겠네. 이거 날아가고, 그리고 2 뭐야? 왜 1대 6이 됐지? 뭐 하나 띵가못 쓸까요? 가슴이 아픈데 뭐 계산 잘못했을까? 이 사각형 넓이가 너 곱하기 요 알파 집어넣은 함수값 맞잖아? A 알파. 엄마야. 이거 잘못했지. 2알파여서 뺀 거의 세제곱이니까 넌 몇 알파의 세제곱? 8알파의 세제곱이 돼야 되는 거지. 맞습니까?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가자. 너 약분하니까 3분의 얼마? 4. 그러면 A 알파의 세제곱 3분의 4 A 알파의 세제곱 대 비율이 알파 3개 2A 알파의 세제곱이 되는 거고. 됐나요? 자, 그래서 곱하니까 몇 대 몇? 4대 6, 즉 몇 대 몇? 2대 3이 되겠다. 자, 그러면은 이 비율, 이 면적 대 이 직사각형 면적이 몇 대 몇이니까 2대 3인 거니까는 이 녀석 대 이 녀석이 2대 3이 돼야 되는 거네. 그래서 몇 대 몇? 2대
1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다. 자, 지금부터 저 넓이 구할 때 좌표들이 나오면은 굳이 정적분을 안 하더라도 넓이를 구할 수가 있다. 괜찮니? 자, 그래서 첫 번째 2차 곡선에 대하여 이제 넓이입니다. 이거 괜찮나요? 자, 두 번째 이제 3차 곡선이다. 자, 두 번째가 이제 뭐 3차 곡선입니다. 자, 3차 곡선인데 이 녀석은 두 가지로 나눈다. 접선과 접선이 아닌 선. 자, 두 가지로 나눌 거예요. 자, 첫 번째 접선이다. 3차 곡선과 접선이다. 자, 3차와 접선이다. 자, 그러면은 3차와 접선의 첫 번째는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 3차와 접선의 관계가 아니라 3차와 직선의 관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보자. 자, 첫 번째 3차式과 3차 함수와 직선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얘들아, 3차 함수와 직선이다. 저 앞에 쌤이 정적분할 때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 3차식은 이런 식이란 말이야. 이런 그래프 우리 그릴 줄 아니까. 맞니? 자, 그리고 직선은 적당한 이런 선이야. 그럼 뭐 서로 한 3점에서 만날 수도 있을 거고 2점에서 만날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이렇게 올라가서 한 점에 만날 수도 있을 거야.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러면 생각. 어떤 3차 함수가 이렇게 있어. 자, 이 녀석이 X축을 기준으로 3차 함수 이렇게 있어. 여기까지 괜찮나? 자, 그리고 어떠한 직선이 있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있으면 어떠한 직선이 이렇게 있어. 직선이 있어. 자, 그랬을 때 관계다. 쌤이 누누이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3차 함수는 3차식이야. 당연한 거지. 직선은 몇 차식이야? 직선 몇 차식? 1차식이야. 자, 그래서 나는 뭐를 구하고 싶은 거라고? 교점을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럼 교점을 구한다. 그래프의 교점 뭐라고? 연립방정식에 방정식을 풀 거야. 왼쪽 몇 차식? 이쪽 몇 차? 너 오른쪽이네. 오른쪽 몇 차식? 3차식. 이쪽 몇 차식? 1차식. 연립 치면은 이쪽에 절대 건드릴 수 없는 두 개 항이 있다. 그게 몇 차항과 몇 차항이지? 3차항과 2차항이야. 즉 3차항과 2차항을 못 건드린단 말은 원래 주어진 이 3차 함수의 세근의 합이랑 직선과 3차 함수의 교점의 세근의 합이랑 항상 뭐하단 말인 거지? 같다라는 말이야. 항상 같다라는 말이야. 즉, 뭔 말입니까? 라고 하면은 이 세근을 원래 있는 세근, 3차 방식이 원래 있는 세근, 이 녀석이 알파, 이 녀석이 베타, 이 녀석이 감마라면 자, 새로 만들어진 이 세 방정식은 난 A, B, C라고 하자. 자, 그러면은 항상 뭐라고?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는 누구랑 같다고? A 더하기 B 더하기 C랑 항상 뭐하다고? 같다라는 말이야. 근데 이게 직선이 아니라 어떤 선일 때도 가능한 거야? 접선일 때도 가능한 거야. 자, 그럼 접선이라면 이게 접선이라면 이 녀석이 T고 이 녀석이 S라면 자, 그럼 이 녀석은 뭐랑 같다고? T가 접점이었기 때문에 무슨 근인 거야? 중근인 거야. 그래서 T 더하기 T가 몇 개? 2개. 그리고 누구랑 같다고? S랑 같은 거야. 여기까지 괜찮나요? 진짜? 쌤, 그러면요. 만약에요. 이런 상황이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나요? 만약에요, 쌤, 지금 이런 상황이면 허근이면 어떻게 되나요? 한 점에서 만난대. 얘들아, 이거는 나머지 두 허근의 합을 유추는 할 수는 있다.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뭐 세 근의 합이 3이었어. 근데 이 좌표가 1이네? 그럼 나머지 두 근의 합이 얼마라는 것만 알 수 있는 거야? 2라는 것만 알 수 있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나? 진짜. 자, 그래서 나머지 두 근이 2였기 때문에 1 플러스 마이너스 땡 i가 되겠네. 두 근의 합이 2가 돼야 되니까. 여기까지 괜찮지? 뭐 이런 느낌으로만 알 수 있지. 정확하게 나머지 허근을 구할 수는 그거는 방식 구해야지.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근데 왜? 우리는 함수를 할 거라서 허수는 쓸 일이 없어.
자, 괜찮습니까? 자, 그럼 첫 번째다. 3차와 직선과의 관계를 첫 번째 알아야 된다. 아, 그러면은 왜 내가 굳이 연립 방식을 하지 않더라도 나머지 두 간의 어느 뭐 성질이란지 정확하게 말하면 근도 구할 수도 있는 거고 잘하면. 맞니? 자, 그래서 첫 번째 3차와 직선과의 관계를 먼저 아시면요. 자, 첫 번째 3차와 접선입니다. 자, 접선. 자, 접선이면 제일 첫 번째 이런 형태가 있겠네. 이 녀석이 X축이라면 이렇게 생기는 이 녀석을 우리는 Y는 얼마? fx라 하자. 자, 그럼 이 점을 알파, 이 점을 베타라고 했을 때, 자, 접했을 때 이 넓이다. 넓이는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하면은 이 녀석의 넓이 S는 12분의 절대값 A. 당연히 A는 당연히 3차원 개수를 말하는 거다. 자, 그리고 얼마?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몇 제곱? 4제곱입니다. 아까 2차가 세제곱이니까 베타는 뭘 함? 3차는 몇 제곱 해주면 돼? 4제곱이라 하면 되겠네. 자, 요번에는 접선이 이렇게 있다면 이런 녀석이다.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이 녀석 넓이를 S라고, 이 녀석이 알파, 이 녀석이 베타라고 한다면 이 넓이는 또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하면 얘랑 같다. 또 똑같이. 얼마? 12분의 절대값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제곱입니다. 증명은요, 아까 전에 쌤이 해줬잖아. 2차 함수처럼 똑같이 하면 돼. 이걸 0이라 놓고, 이걸 베타로 놓으면, 자, 얼마냐 하면은, 뭐, 0이라 놓기 때문에 3차식인 fx가 최고차항 개수 A, 그리고 x의 x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라는 식으로 바뀌어서 정적분 하시면 됩니다. 괜찮나요? 자, 첫 번째가 이제 접선일 때, 3차 함수와 접선일 때다. 괜찮니?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얘를 조금 알아두면은 적분한테 조금 수월할 거다. 자, 넓이를 구할 거다. 이번에는 직선이다, 직선. 직선이 원래는 식이 두 개가 있거든. 저 3참수 중에 제일 특별한 점이 어떤 점이지? 제일 첫 번째, 제일 특별한 점? 변곡점, 즉 점대칭점이다. 맞지? 자, 점대칭점을 지나는 직선과 아닌 직선의 식이 원래는 두 개가 있는데 그러지 마라. 그냥 우리는 하나로 통일해서 외우자. 자, 그럼 어떻게 하면냐? 자, 이렇게 갑시다. 자, 이렇게 있을 때 y 꼴 fx다. 자, 그랬을 때 이 녀석을 내가 알파, 이 녀석을 베타, 이 녀석을 감마라 했을 때 이거 넓이 s를 구하는 방법이다. 물론 정적분을 해야 되겠지. 정적분을 해야 되는데 이 녀석 넓이 공식 s는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하면은 너는 어떻게 되니? 그럼 6분의 얼마? 절대값 a 그리고 얼마?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곱하기 누구냐면 감마 빼기 2분의 얼마? 알파 더하기 베타다. 와, 씨! 외우기 졸라 어렵지? 자, 그래서 이야기하잖아. 내가 어려운 식들 너희한테 외우라 소리 잘 안 한다. 뭐 식이 복잡하니까 이걸 왜 외우라 하겠냐. 차라리 그냥 적분하면 되겠는데요. 그러는데 구조를 가지고 그림을 가지고 생각하면은 외우면 조금 더 외우기는 좋아져. 일단 얘는 아까 전에 보자. 2차는 6분의 절대값 A고 3차는 12분의 절대값 A다. 그리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인데 3차는 차수 하나 더 올리면 되는 거지. 자, 그럼 얘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면 보자. 얘들아, 약간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식이네. 이거 뭐고? 2차 곡선의 면적 공식이었다. 맞지? 뭘로 해석한다고? 얘들아, 이거 원래 3차기 때문에 2차랑 공률이 달라요. 하지만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요 녀석 그냥 몇 차 함수로 생각하자. 그냥 2차 함수라 생각하자. 그래서 면적을 구할 거야, 이만큼. 근데 같아 달라. 그래서 요 녀석을 우리는 보정값이라고 하자. 3차 함수로 만드는 보정값이다. 이 보정값은 어떻게 구하느냐? 식이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그래 생각하지 말고 이 보정값은 누구냐면 마지막 근 하나 있지? 이 녀석과 축까지의 거리야, 그냥. 그게 알파에서 이거 둘이 더한 거 가운데잖아. 자, 그래서 보정값은 뭐라고? 나머지 근과 우리가 원래 구하는 면적의 축, 원래 축도 아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3차 함수의 축이 어디냐? 하지만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표현으로 이건 2차 함수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근과 축과의 거리를 우리는 보정값을 곱해주면 이 녀석의 넓이가 나온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진짜.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3차 곡선 그리고 넓이 공식이다. 그래서 조금 외워두면은 적분을 조금 덜 하게 될 거야. 오케이? 잠깐만. 책 없나? 봤으면 뭐 책이나 빼는 거지. 뭐 클린하게 앉아있나. 자, 자, 그래서 3차 함수의 면적 공식입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난 외우라 한다, 그냥. 웬만하면 외우라는 소리 잘 안 하는데, 이게 안 외우면 적분하시면 돼요. 그냥 적분하면 돼. 그냥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냥 적분을 하면 돼. 근데 뒤에 계속 풀어보면 알 거야. 적분을 하다 보면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 왜? 첫 번째 부정적분 구해야 돼. 그리고 숫자 집어넣고 계산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적분을 해보면 알겠지만 분수값들이 많이 나와. 분수값들이 많이 나오면 통분해야 되고 이런 형태들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약간 이런 도구들은 여러분들 좀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는 얘는 숙지다. 뭐 외우려면 외우시고요. 안 외우려면 안 외우셔도 상관없습니다. 4차 곡선이거든. 4차 곡선인데요. 얘들은 접선밖에 안 돼. 그럼 얘는 그냥 가볍게 적어놓고 얘는 숙지다. 외우면 편하고 안 외워도 상관없다. 그렇게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그 첫 번째가 어떤 형태냐면 삼중근을 가질 때다. 자, 삼중근을 가질 때 이 녀석이 우리는 얼마? 알파, 이 녀석이 베타라고 한다면 이 녀석 넓이를 S입니다. 자, 면적 S는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하면 20분의 절대값 A 그리고 얼마? 베타 마이너스 알파 몇 제곱? 4차니까 몇 제곱? 5제곱 해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자, 접선이기 때문에 또 접선 어떤 애가 있을까? 요런 녀석이 있겠네. 동시에 접한 녀석. 자, 그래서 중근이 두 개 있을 때 이 녀석이 알파, 이 녀석이 베타, 그리고 이 녀석은 면적을 S라고 둔다면 자, S는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하면은 30분의 절대값 A 그리고 얼마?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몇 제곱? 그대로 5제곱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나? 자, 근데 외우려면 외우고 이거는 솔직히 뭐 반드시 외우라고 하진 않는다. 4차 함수가 면적까지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됐나요? 자, 이제 네 번째다. 네 번째. 자, 도함수가 우리한테 주는 정보가 총 몇 개라 했지? 도함수가 자, 도함수가 우리에게 주는 정보야. 이 첫 번째가 무슨 정보를 줬지? 그렇지. 접선의 기울기 정보를 줬어요. 두 번째가 그렇지. 함수의 증가와 감소라는 정보를 줬어. 좋다. 세 번째는 좋아요. 극점의 정보를 준다. 극대와 극소의 정보를 우리한테 줘. 자, 이렇게 해서 미분의 우리 총 도함수가 주는 정보 세 가지를 배웠다. 자, 지금부터 이제 동결이다. 네 번째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하는 이유는 뭘까? 적분이 있으니까. 맞죠? 자, 그래서 네 번째는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도함수의 정적분은 함수값의 차다. 뭐라고? 도함수의 무슨 분은? 정적분은 함수값이지? 모르겠다. 함수값의 차. 당연한 말이야. 당연한 말이고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쓰지를 않아요. 자, 뭔 말이냐? 도함수의 정적분이래. 인테그럴 얼마? A에서부터 B까지 F'X dx는 정적분하자 뭔데? 그냥 FB에서 누구 빼면 되는 거야? FA를 빼면 되는 거야. 여기가 괜찮나? 얘가 바로 도함수의 정적분은 함수값의 차야. 왜? 지금부터 이거 쓰려고. 자, 갑시다. 첫 번째, 2차 함수입니다. 3차 함수라고 해야 되겠네요. 자, 첫 번째입니다. 3차 함수입니다. fx가 1에 생기네요. 이렇게 생기네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러면은 3차 함수의 도함수는 당연히 몇 차 함수? 2차 함수. 2차 함수니까는 이렇게 있고 이렇게 쭉 꺼서 너는 이렇게 생긴 2차 함수가 바로 도함수게. 너가 fx야. 그럼 너가 얼마라고? f'x다. 여기까지 괜찮나? 진짜? 자, 그러면 시작한다. 첫 번째.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비율 관계를 알아요. 자, 어떻게? 이렇게 갖다 끄면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 비율이 몇 대 몇? 2대 1이야. 여기까지 괜찮나? 자, 그럼 간다. 이 녀석이 알파야.
이 녀석이 알파 콤마 F 알파야. 이 녀석이 베타 콤마 F 베타야. 물어보자 얘들아. F 알파랑 F 베타 값은 뭐해? 같단 말이네. 함수값 차가 얼마야? 0이야. 맞니? 함수값 차는 뭐라고? 뭐를 정적분하면 된다고? 도함수를 정적분하면 돼. 자, 베타가 어딘지 모르지만 요 어딘가 있겠지. 뭐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까지 괜찮나? 자, 함수값의 차, 즉 도함수의 뭐는? 정적분은 함수값의 차례. 즉, 이 녀석의 넓이랑 이 녀석의 넓이가 같다면, 넓이가 같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적분하면 얼마가 돼야 되는 거야? 0이 돼야 되지. 왜? 한 놈은 x축보다 아래쪽에 있고 한 놈은 x축보다 위쪽에 있으니까 정적분 값은 0이야. 넓이가 같고 한 놈은 아래에 있고 한 놈은 위에 있다며. 즉 다른 말로 바꾸자. 2차 함수에서 이 넓이랑 요 넓이가 같기 위한 거리 비율이 몇 대 몇이라고? 2대 1이라는 말이다. 자, 당연히 저쪽으로 더 가면 몇 대 몇이 될까? 2대 1이 된다면 이 여기 밑에 있는 넓이랑 여기 있는 넓이랑 뭐 하다고? 같다. 이렇게 두면 되겠다. 과연 괜찮나요? 진짜. 두 번째다. 두 번째는 다시 또 그대로 가보자. 자, 3차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얘들아, 만약에 극대값과 극소값의 합을 구하라 했어. 만약에 문제에서 극대값과 극소값의 합을 구하라 했어. 자, 그러면은 우리가 문제를 푸는데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을 거야. 첫 번째가 뭐라고? 극대, 극소 더해서, 구해서 더하면 돼. 자, 두 번째 방법 뭐가 있지? 3차 함수는 무슨 대칭 함수니까? 점대칭 함수니까 극대와 극소는 항상 점대칭점에 대하여 대칭일 거야. 그래서 이거 더하기 이거는 결국 이거의 몇 배를 구하면 된다고? 2배를 구하면 돼. 근데 점대칭점 점대칭점의 x좌표 구하는 방법 외우라 했잖아. 얼마 했지? 3의 분의 마이너스 b. 왜? 수학은 구조적 동질성하고 뭔가 쭉쭉쭉 비스무리해. 그냥. 자, 근데 문제는 극대값과 극소값의 차를 구하려고 그래. 극대값과 극소값의 차를 구하래. 자, 이해하겠다. 함수값의 차는 뭐라 했지? 함수값의 차는 도함수의 정적분이다. 자, 그리고 3차 함수는 극대값이 클까? 극소값이 클까? 3차 함수는. 자, 3차 함수 나를 끼워봐야 이거다. 맞아? 그러면은 아니면 이거야. 극대값이 클까? 극소값이 클까? 무조건 극대가 극소보다 클 수밖에 없다. 오차면 문제가 돼. 왜?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되면 이 극소가 이 극대보다 커지고 막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뭔 말인지 이해가 되지? 자, 근데 뭐라고? 자, 3차 함수는 반드시 극대가 뭐보다 크다고? 극소보다 커. 극대값이 극값이 존재한다면. 맞니? 자, 그럼 시작. 자, 극대. 너 극소. 그럼 도함수 또 그려보자. 도함수가 이렇게 있다용. 맞니? 자, 그럼 시작. 자, 극대값과 극소값의 차, 즉 함수값의 차다. 뭐라고? 도함수의 무슨 분? 정적분. 자, 그럼 이걸 정적분 하면 돼. 근데 아까 이야기했지. 극대값과 극소값의 차야. 그 말은 즉슨 다른 거야. 극대가 커, 극소가 커? 극대가 무조건 커. 그럼 극대값 빼기 극대값과 극소값의 차는 반드시 무슨 수 나와야 된다고? 양수. 그럼 이거 뭘 구하면 된다고? 넓이를 구하면 돼. 자, 그럼 생각. 제가 얘가 y는 얼마? ax의 세제곱 플러스 샬라발라잖아. 그럼 이 녀석은 미분하면 뭐가 된대? y 프라임은 3ax의 제곱 플러스 샬라발라잖아. 그리고 이 녀석이 알파, 이 녀석이 베타면 뭐가 될까? 이 녀석은 6분의 절대값 a이기 때문에 넌 2분의 얼마? 절대값 a의 얼마?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몇 제곱? 세제곱 구하면 돼. 여기까지 괜찮나? 진짜? 자, 그래서 도함수의 정적분은 함수값의 차야. 함수값이 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다 뭘 하고 있다고? 도함수의 정적분은 함수값의 차를 도함수의 정적분에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니? 진짜? 자, 여기가 이제 도함수가 주는 네 번째 정보다. 네 번째 정보가 뭐라고? 도함수의 정적분은 함수값의 차. 이렇게 두면 되겠다. 괜찮습니까? 진짜?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총 면적, 그리고 면적 공식까지고,
역함수 안 했네, 쏘리. 자, 네 번째, 이제 다섯 번째다. 역함수 안 했네, 미안요. 자, 역함수다. 다섯 번째. 그만 훌륭하셔. 와. 얘가 끝났다고 엄청 좋아했는데. 역함수의 정적분이다. 아, 역함수. 자, 다섯 번째지. 자, 얘들아. 저 다함수 미적 파트에서는 절대 역함수를 적분할 수가 없다. 식으로는. 왜냐하면은 치환적분을 써야 되기 때문에 적분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지금부터 우리가 역함수의 적분은 뭐를 이용하여? 반드시 뭐를 이용하여? 그래프를 이용할 거야. 얘들아, 역함수 하면은 쌤이 세 가지를 떠올려라 했다. 첫 번째가 대응관계 역함수, 두 번째가 시계관계 역함수, 세 번째가 기하적 의미라 했다. 자, 대응관계 역함수는 정의역이 뭘로 바뀌고? 치역으로 바뀌고, 치역이 뭘로 바뀐다고? 정의역으로 바뀐대. 그냥. 자, 두 번째가 시계관계였다. 시계관계는 뭐라고? XY 자리를 바꾸면 됩니다. 자, 마지막 기하적인 의미가 뭐였지? 뭐에 대하여 대칭? Y는 X에 대하여 대칭이었다. 자, 그럼 우리가 그래프를 쓸 거기 때문에 기하적인 의미로 가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보자. 역함수가 예를 들어서 역함수 있으니까 Y는 X 그거 해야 되겠다. 자, 어떤 함수가 이런 함수였다면 역함수는 이렇게 생겼겠지요. 그러면 맞니?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 녀석이 너가 fx면 넌 f 인버스를 하자. 자, 그럼 넌 a, 요거 a, fa. 그럼 너는 얼마? b, fb라고 하자. 자, 그럼 역함수이기 때문에 너는 y는 x에 대하여 대칭이 되었어요. 자, 이렇게 나타내고 이렇게 나타냈을 때, 자, 이 녀석의 넓이랑 이 녀석의 넓이는 어떤 형태가 될까? 당연히 같을 거야. 여기까지 괜찮나? 자, 그래서 역함수에 대한 정적분의 형태는 우리가 뭐를 구할 거라고? 역함수에 대한 정적분은 그래프를 이용해서 이제 그릴 거야.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그래서 뭐를 이용해서 그릴 거라고? 그래프를 이용해서 그릴 건데, 자, 요거 하나는 반드시 알고 가자. 자, 인테그랄 f의 인버스. f 인버스 x를 나는 뭐라고 불렀을 때? gx라 불렀을 때, 자, 인테그랄 어디에서부터? a에서부터 b까지 fx dx 플러스 인테그랄 얼마? fa부터 어디까지? fb까지 gx dx. 자, 이거의 값은 항상 얼마냐면, 항상이 아니지. 이 값 계산 어떻게 한다고? bfb 빼기 AFA로 계산을 하면 된다. 쉽게 말하면 위에 거 둘이 곱하고 밑에 거 둘이 곱해서 뭐 하면 돼? 빼면 돼. 자, 왜 그러냐? 증명을 한번 해보자. 자, 갑시다. 자, y는 fx. 역함수를 그려야 되니까 y는 x 하나 긋자. 잤나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그래, 이런 함수가 있죠. 이런 함수가 있다라고 하자. 그럼 너의 역함수니까 이런 형태가 되겠네.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그러면은 이 녀석을 우리는 y는 fx라 둔다면 이 녀석은 y는 뭐가 되는 거지? 역함수인 gx가 될 거야. 여기까지 괜찮나? 자, 그러면 시작. 요 점을 내가 a, fa라고 하자. 자, 그리고 요 점을 내가 얼마? b, fb라고 하자. 그럼 첫 번째 정적분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정적분하라는 거지? 여기서부터 이 녀석을 여기까지 뭘 하세요? 정적분, 이 녀석의 넓이를 구하세요다. 또 이 호들 고양이가 잘 때도 안 하네. 자, 그냥. 자, 두 번째다. 두 번째는 역함수. 그래프는 이렇게 생긴 애야. 맞지? 자, 근데 어디서부터? FA부터. 근데 이 녀석은 역함수는 이 관계에 의하여 이 점이 뭐가 되냐면은 FA, A가 되는겨. 그럼 요 점이 뭐가 된다고? FB, 얼마 B가 되는겨.
자, 그럼 역함수 gx라는 녀석은 fa부터 어디까지? fb까지 정적분하세요. 요만큼이야. 지금 초록색 저 도형과 이 빨간색 도형을 둘이를 더하래. 근데 아까 이야기했잖아. 이 녀석은 어느 녀석 넓이랑 같다고? 여기 있는 이 녀석 넓이랑 같다고. 여기까지 괜찮나? 자, 그럼 둘이 합친 거는 결국은 큰 기역자. 이 녀석 넓이랑 같은 거지. 이 녀석 넓이는 어떻게 구하면 될까? 큰 직사각형에서 작은 직사각형 뭐 해주면 돼? 빼주면 되겠네. 아, 그래 큰 직사각형 얼마? BFB에서 작은 직사각형 얼마? AFA를 뭐 해주시면 됩니까? 빼주면 돼. 그냥 그래서 이 둘이 위에 곱하고 밑에 곱한 거 뭐 해주면 돼? 빼주면 돼. 근데 얘들아 다함수 미적에서 역함수 나오면 거의 다 이 구조에서 맞춰야 된다. 아니면 적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식들은 반드시 기억을 해주고 저식에서 와꾸를 가지고 내가 역함수를 적분할 수 있을 거야. 괜찮나? 자, 여기까지가 이제 역함수의 적분입니다. 그냥 그러면은 여기까지가 드디어 이제 다항함수 내용, 다항함수의 미적분 내용